인생을 처음 사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저는 자충우돌하며 인생살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인생이라는 닉네임으로 구독자분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반어법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진로를 찾기 위한 9가지 질문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진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른 아이들도 많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런 어른 아이였었고 왕생이었죠. 인생을 왕초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찾게 되었는데요. 그런 진로 찾기 질문을 통해서 오늘부터 하나씩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나만의 진로 찾기를 위한 9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진로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기대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진로 갈등을 많이 했던 장본인이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진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도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진로나 취업이나 인생 고민이 있으시면 제 이름 세자 정철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제가 유추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과목의 이야기의 주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키워드를 제가 총 9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진로 설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 자기를 탐색하고, 세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욕구를 탐색하는 걸로 하고요. 다섯 번째 시간 관리 전략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여섯 번째 흥미 탐색에 대한 부분, 일곱 번째 강점의 탐색에 대한 부분, 여덟 번째 직업 탐색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경험 쌓기에 이르기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눈에 초점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제가 사진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진로 설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 진로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고민하고 질문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진로 설계 계획하면 좋을까요? 왜 저보고 묻느냐고요? 같이 고민해 보면서 물어보고 답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지 진로를 정하셨나요? 못 정하셨나요?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면 상담이나 토크쇼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출발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너무 많이 자신을 질타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대학생의 50% 정도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국인들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들의 진로를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이원석 저자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조금 수정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문이과, 지금은 통폐합된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문과, 이과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경상계열을 가서 잘 나가면 CEO가 되는데 부도가 꼭 나요. 그리고 치킨집을 하죠. 요즘은 이게 이제 커피숍이나 편의점으로 조금 더 늘어났죠. 인문계열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문계 90%는 백수다라고 해서 이태백이라는 말도 유명했었는데요. 졸업도 하자마자 백수가 되고 치킨집을 운영하게 된다. 이런 오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과도 마찬가지죠. 자연계열에 갔는데 어떻습니까? 은둔형 외톨이로 처음부터 안 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과로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체능도 마찬가지로 이렇다라는, 사실 우리의 진로의 모습을 정말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지 않을까,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진로의 모습이 너무 협소하다는 겁니다. 몇 가지 틀 안에 이렇게 갇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로란 땡땡이다 라고 만약 정의를 내린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까? 제가 포털 사이트에 진로라고 이렇게 검색했더니 모두 소주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진로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진로란 땡땡이다. 여러분 뭐라고 정의 내리셨습니까? 강의 듣는 내도로 그냥 쭉 이렇게 다 듣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잠깐 멈추고 생각할 게 있으면 이렇게 기록해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필기구하고 다이어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잠시 정지하시고 항상 그렇게 보십니다. 진로는 항상 실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멈추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문구가 있다라면 여러분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셨다가 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진로는 대부분 우리는 진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청소년들 때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학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고민이 시작되죠, 그죠? 진로는 인생이기도 하고요. 진로는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는 겁니다. 진로는 여행이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도 하고, 진로는 어떤 정착, 머무르는 걸 수도 있고요. 진로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진로는 일관되게 어떤 것을 나갈 수도 있고,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나갈 수도 있겠죠. 진로는 이렇게 취업을 하는 준비 과정이 되기도 하고 직업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이 진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각자가 꿈꾸는 목표, 비전, 어떤 삶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로에는 그렇게 행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로에는 이루지 못한 어떤 노력해야 되는, 또 실패에서 비롯되는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로는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로하면 청소는 문제로 폄하하죠. 진로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삶의 모든 길인데, 진로는 스펙이나 성적이나 어학 성적이나 여러분 자격증이나 아마 스펙 쌓기로 대학생이 되면 바뀐 것밖에 없죠. 그죠? 고등학교 때는 성적으로 수능 성적으로 등급으로만 보다가 요거 조금 바뀐 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로는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로라는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기 때문일까요? 하나이기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두 개이기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타이머를 안 눌러놔서 타이머 눌러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시간을 안 보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의 모습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죠? 여러분,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아니라, 그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로를 이제 몇 가지 길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직장인이나
그저 프리랜서나 창업이나 요 몇 가지, 그 중에서도 직업 몇 가지 정도에 너무나 협소하게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진로 갈등과 직업 실질적으로 다양한 직업 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진로 설계란 어떤 말일까요? 저는 대학에서 10여 년 넘게 대학교 저학년만 이렇게, 물론 고학년들도 교육을 해왔지만 저학년 교육을 전담해서 처음에 해왔었는데요. 진로 설계가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예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한번 저랑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로 설계란 하면 여러분도 같이 문장을 따라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로 설계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자기 분석에 따라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지식, 경험, 역량 등을 갖추는 과정을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비전과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관을 수립해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계획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그냥 이렇게 읽고 끝내면 안 되시고요. 굉장히 곰곰하게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진로 수업을 하는 한 학기 수업뿐만 아니라 1년 과정을 모두 압축해서 다 넣어둔 말이거든요.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이 숨이 턱 막히실 겁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일을 뭔지 모르는 사람이 사실 절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 분석 중에서 뭘 하느냐?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저는 발견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왜 발견하는 거라고 했느냐면 이건 타고난 거기 때문입니다. 재능하고 흥미와 강점을 타고난 걸 여러분이 발굴하시고 개발하시면 대가의 반열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뭘 해도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스케이트라는 아이스 스케이트인가요? 피겨 스케이트인가요? 큰일 났네. 나 욕먹겠는데요. 자기 분야를, 박대한 선수도 마찬가지고 자기 분야를 못 찾으면 대가의 반열로 오르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BTS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분야를 못 찾아냈기 때문에 나는 인생에서 실패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정말 10만 명에 100만 명에 한 명인 꼴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굉장히 꾸준하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고요, 학습하고 부닥치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춰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충분히 이 과정만 성실하게 이행을 하셔도 여러분이 전문가로 도약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분야를 갈고 닦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큰 비전과 그리고 삶의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직업관을 수립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도록 계획하는 모든 활동을 저는 진로 설계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지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은 진로 설계로부터 시작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시간 관리에서부터 더 구체적으로 직업 찾기에서부터 대학생활 시간 관리까지 제가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